전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6월이 시작돼서 그런지 날도 좀 더 더워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시원한 과일이나 시원한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저도 보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마실 때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떨 때 보면 차에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자니 너무 많고 좀 그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보온병이라고. 네. 네네네. 네,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음료를 데펴주고,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더울 때는 차갑게 해주는 이런 텀블러죠. 텀블러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뭐 불편하기도 하죠. 자주 씻어야 되지, 떴다 놓고 잊어버릴까 막 노심초사하는데 좋은 점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네. 더욱더 중요한 점 하나, 이걸 가지고 다니면 뭔가 뿌듯해요. 아, 네, 있어 보이지 않나요?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도 이렇게 크기별로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깜빡깜빡 하게 돼요. 놓고 다니기도 하고. 네, 저도 선물 받은 텀블러가 엄청 많은데 이게 또 잘 안 쓰게 돼요. 그럼 또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이게 또 환경 오염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나씩 좀 순번을 정해서 뭐 하나씩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두어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많아요? 부러움의 눈빛인 우리 홍스타님께 네.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무료 대여를 좀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돼요? 뭘요? 텀블러요. 곽범 씨 얼굴 들어가 있는 텀블러를요? 예! 조규철 얼굴 들어가 있는 거 12개 집에 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도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우리 촌장님처럼 텀블러 대열에 같이 한번 쭉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침마당 식구들도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텀블러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네. 정말 환경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가 네. 환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세제 대신 밀가루를 쓴달지, 뭐 재활용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 만나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네. 환경 실천하시는 분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전주 젊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네. 환경운동단체 프리데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환영합니다. 오, 이름도 프리데코, 젊은 분위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치 그 대학 동아리방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단체 프리데코 대표 모아름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름이 독특하세요. 아름드리 나무 할 때 그 아름드리. 아름드리. 그 옆에 모여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데코 창립자이자 활동가 그리고 아름드리 대표의 동생 모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하고 동생이 나왔군요. 네. 나왔어요. 목소리도 독특하시네요. 네. 그 옆에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프리데코 기획단으로 합류하게 된 대학생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뒤쪽에 계십니다. 이은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2022년에 프리데코에 합류하게 된 활동가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그거였는데? 뮤뱅에서 그거였는데. 걸그룹들이었는데. 자, 그 옆에 김민선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은 프리데코 활동가이자 대학생인 김민선입니다. 네. 네. 자, 유일한 남자분 이수아 씨. 안녕하세요. 프리데코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활동가 이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지효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단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뭔가 보통 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 이름에는 환경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뭔가 젊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그 MZ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름이 독특합니다. 프리데코. 네. 이게 근데 원래 있던 말은 아닌 거죠?
네, 원래 있던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프리데코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라이드라는 이제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사는데 좀 자부심을 가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2019년에 이제 대학생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을 한 단체인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 성별이나 나이 이런 관계없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보호를 하는 단체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나 또 거대한 담론을 다루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활동 위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은 학생들끼리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활동들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페에 있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나 쓰레기 사진전 같은 일상에 관련한 것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 인식 개선 활동, 장바구니 사용 권장 캠페인 같이 일상에 밀접한 활동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은 그 녹색 뭐 어머니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듯한 말을 지금 모혜정 씨가 해주니까 약간 예 좀 그렇긴 해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뭐 남부시장에서 얼마 전에 윤혜정 씨 뭐 캠페인 같은 거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사실 비닐이라든지 비닐 봉지를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들을 지양하자 하면서 이제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또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대나무 칫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비닐에 쌓여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사진전을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뭐 마트나 시장 갈 때 장바구니를 주부들 잘 챙기시거든요. 그런데 깜빡할 때가 있어. 깜빡하지. 뭐 갑자기 장을 봐야 네. 할 때 아우 놓고 왔다. 맞아. 이럴 때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왜 장바구니를 챙기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깜빡해서 놓고 왔기 때문에 라는 질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부터는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시장 가방 우체통을 제작을 할 건데요. 보통 우체통이라고 하면은 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는 그곳에 시장 가방, 그러니까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에코백이든 시장 가방을 조금 시민분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채워 넣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깜빡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곳에서 우체통에서 이렇게 꺼내서 쉽게 비닐봉투 사용 없이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고창에서도 와서 참여하면 너무 뭐나요? 네. 그 작년에 전주에서 환경축제를 크게 열었는데 그때 기획하고 주최한 그 단체가 프리데코라고 하던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환경 축제를 처음 열었는데요. 제1회 전주 환경 축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주에서 이렇다 할 환경 축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좀 저희가 직접 축제를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큐도 상영을 하고 전문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단체와 다른 환경 기업들도 모셔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반응이 좋았던 거는 이런 친구들끼리 환경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네트워킹이었는데요.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전주에서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끝나는 게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땠어요? 사실 저희도 이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많이 들어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좀 보람찬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축제를 참여하고 나서 내가 수세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대신에 버스를 타게 되었다.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수환 씨도 프리데코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축제하면서 축제는 준비 기간도 있고 할 게 많고 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 그 보람이 크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느끼셨나 봐요. 예. 예, 저는 작년에 한 달 넘게 기획자로서 함께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요. 우리가 축제를 기획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멋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프로그램 모두 다 소중하고 의미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축제의 마지막 행사이자 축제의 클라이맥스였던 에코 네트워킹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행사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 환경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에 환경 운동을 하면서 다소 어떤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운동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연대의식을 느꼈고 그런 것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얼만큼 환경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적인 그 소양을 충분히 지금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만큼 감동을 받으신 수환 씨가 있다면 또 네. 참여를 하셨다가 이 환경축제에 참여했다 감동받아서 지금 프리데코에 합류하신 분이 있다는데 이은혜 씨. 네.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목이 말라도 물을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페트병 쓰레기가 나오니까 좀 참고 견뎌왔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무기력하고 지친 그런 상태가 오래 있었는데 우연히 지역에서 환경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환경에 관심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진짜 큰 힘을 받고 위안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마침 프리데코에서 기획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환경 축제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의미가 있고 좋지만 우리 김민선 씨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이용한 그런 다른 프로젝트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면서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우산 천으로 재활용을 해서 에코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보통 우산을 버리실 때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잖아요. 근데 장우산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잘 안 들어가서 이제 버리기가 곤란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만 대답을 하고 재활용이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데코에서 그런 버려지는 우산천이 분명 활용 가치가 있고 이게 방수가 되는 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에코백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해주셔서 이거 정말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센세이션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참여하는 동안 우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제 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장난 우산은 늘 그냥 쓰레기로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로 에코백을 만든다고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대체 고장난 우산을 어떻게 에코백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에코백은 이제 맨 처음에 고장난 우산들을 수거를 받아요. 저희가 1년에 그 폐 우산이 버려지는 우산이 4천만 개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우산들이 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전주 시민분들한테 폐 우산을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백 개를 모아서 그걸 하나하나씩 다 분리배출을 이제 우산 천이랑 그다음에 우산 그 고철 부분을 따로 다 분리배출을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오염된 부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선별하는 작업이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선별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오염 부분은 또 다 세척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다림질해서 잘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재단하고 재봉하는 이제 작업까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걸 만들 때 조금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새벽까지 직접 다 하고 하는데 겉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산 천이어서 방수가 된다는 되게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 현수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감은 이제 또 재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짱짱한 우산 그 에코백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 화면에 나왔던 그 가방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재활용. 예.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현수막이 많네요. 예, 뭐 작품전이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데
와, 멀쩡하죠, 진짜.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진데 제 거는요.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유니크하고 굉장히 좀 약간 고급지면서 우아한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진짜 여기다가 각종 뭐 소품 넣어가지고 이런 텀블러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맥없이 우산을 막 버렸네. 조금 고장났다고. 그거 너무 아까운데요. 민선 씨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게 우산천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산천을 그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분리수거하는 방법만 알면 그래도 아는 사람의 3분의 1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걸 또 재활용이라는 표현으로 쓰네요.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그렇죠? 재활용이 있고 새활용이 있는 거 같아요. 재활용.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책마을 해리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비가 많이 막 내릴 때 우산 쓰고 오셨다가 책 안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날이 개면 비가 그치면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우산들 처치곤란인데 어떤 경우에는 돌려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쓰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다 헤어진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쓰기 어려워졌을 때 이제 버리는데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좋은 에코백이 나오고 이걸 책을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담아드리면 훨씬 의미가 더 커지겠어요. 그러네요. 궁금해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산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면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쪽가위로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 다 잘라준 다음에 이제 안쪽 살대에 이쪽에도 실이 다 걸려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쪽가위로 천이 상하지 않게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도 쪽가위로 천을 다 잘라주면 이제 우산 천은 분리가 돼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살대 같은 경우도 얘가 플라스틱이랑 철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시면 재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집에 그 약간 고장 나거나 못 쓰는 우산이 한 7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봄맞이 대청소하면서 5개 버렸거든요. 아유, 2개 남았는데 가져다 아까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다 주신다고요? 네.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네.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있지요. 네, 자연스럽게 그 물건들은 칙칙하거나 고장이 났거나 찢어져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네, 틀어져 있거나 틀어져 그러지 있거나. 않을까. 그걸로 에코백을 만들어봐야 누구가 좋아할까. 박범 씨가 그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고급 소재, 이 골프 외화, 골프 우산, 큰 거. 곽범 씨 거는 찌깐 인서 하나 만들 거, 골프 우산, 이거 3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색깔이 뭐 칙칙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화이트도 있고요, 옐로우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색이 칙칙하다고 뭐 그런 건 없죠, 아름리 씨. 색깔은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색깔이 다양해서 이렇게 에코백이 세상에 단 한 개만 이렇게 있는 에코백으로 탄생이 되게 돼요. 다만 이제 녹슬거나 찢긴 거는 저희가 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큰 에코백이 나오면 제가 그냥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네, 이거 충분히 뭐 칭찬받고 상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요? 네, 어떤 상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감사하게도 전주시장 표창장을 받았는데요. 온둘의 우수 공동체 공모의 6개 단체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희 프리데코는 작년에 환경축제, 강연,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폐우산 리사이클 등에 이르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프리데코가 이 상을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더 열정적이고 더 멋있는 활동을 하는 프리데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수준이 거의 그 녹색 아버지 회장님 말씀이십니다. 아니 근데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상을 받았다. 물론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표로서 뿌듯함도 있고 또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랬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전주시장상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면서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좀 고생하고 했던 값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환경운동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격려와 칭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대표는 모아름 들이시지만 프리데코를 처음 창립한 건 동생인 모효진 씨라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 상을 받아서 혹시 솔직히 좀 셈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기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창립하긴 했지만 이걸 유지한다는 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를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이제 닥쳐가지고 살짝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멤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업과 이제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프리데코가 한 번 와야 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언니가 손을 내밀어 주었거든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모습 보면 참 좋아요. 맞아요. 주대현 아나운서도 같이 이렇게 네, 방송 일을 하죠. 방송 일을 하니까 네. 언니랑. 아니 근데 언니가 이 일을 위해서 당연히 직장까지 관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모유진 씨가 언니 관둬 이거 혀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저 간다 막 이랬을 것 같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언니가 아예 본업을 관두고 이걸 한다고 해서 좀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조금 제가 언니를 항상 친하고 봐온 사람이니까 언니만의 룰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룰과 방식에 맞춰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언니를 많이 믿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단체가 커진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이 대목에서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모 대표님 어쩌다가 다이너 직장 그만두고 여기 이렇게 푹 빠지셨는지 그런 내력 좀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환경 문제에 이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옆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동생한테 본받을 점이 많겠구나 하면서 저도 열심히 옆에서 배우고 있고 그러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기가 있었을 때 이게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단체가 와야 될 뻔해서 그런데 전주에 이렇게 좋은 단체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효진아, 내가 이걸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볼 테니까 그리고 내 경험을 살려서 운영을 해볼 테니까 어떻게 좀 유지라도 해보자 해서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 일을 하고요. 6시부터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저녁 12시 또는 새벽까지 이제 프리데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몸이 조금 많이 지친 것도 있고 열심히 하는 만큼 계속 성과가 나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서 이제 조금 퇴사를 하고 프리데코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본인들은 뭐 의지가 있었고 서로 자매끼리 도와가면서 그럴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얘가 따박 월급도 잘 받고 직장 잘 다녔는데 거기를 왜 그만둘까? 그래요. 네, 걱정에 또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걱정도 있으시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행히 조금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뭐를 하든 간에 그냥 건강만 챙기면서 열심히 해라라고 조금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수입은 없지만 제가 환경 교육 관련해서 강연도 계속 다니고 있고 관련해서 자문을 하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에코백 같은 재활용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아예 없는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뭔가 활동하시는 모습이 아주 스무스하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모효진 씨가 초창기에 이제 그 창단을 하면서 활동을 좀 잘하는 그런 자양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모 대표님도 이렇게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초창기에는 뭐 어떤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전북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로 8명가량
동아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3, 4 정도에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맏언니였을 정도로 20살, 21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돈보다는 내가 정말 이걸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매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8시에 10분간 소등을 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기념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도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폐 박스에 그 피켓처럼 써가지고 그걸 들고 저희 교내와 전주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평화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시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내에 저희 스스로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교내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쓰레기 사진들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저희 학교 구정문에 전시하는 그런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인식도 바꾸고 이렇게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캠페인들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도 어떤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있었다 그래요. 안 좋은 그래요? 왜? 네네, 제가 쓰레기 사진전과 같이 했던 활동인데요. 보통 카페에 가시면 음료를 주문하면 보통 뭐가 같이 나오나요? 플라스틱 빨대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손님들이 요청할 때만 주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는 캠페인을 저희 학교 인근 카페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 인근 카페가 한 5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생업이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오시고 또 비난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50여 개 중에 한 12개 가량의 카페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카페는 저희가 지도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그 카페 지도를 따로 제작해서 사진전과 함께 전시를 했었습니다. 진짜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 보호 활동 펼치고 또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프리데코 활동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 축제도 하시고 또 캠페인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조규철 선생님?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많고 그 친환경적인 삶 이 말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우선 먼저 윤혜정 씨는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동참하게 됐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요. 알러지나 아토피를 가지신 분은 공감하실 텐데 아토피가 되게 의식주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공기의 질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문제로까지 관심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주변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에도 관심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 프리데코 활동하기 전부터도 학생 신분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이런 역할들을 해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도전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따내서 친구들과 함께 비건 어게인이라는 팀을 꾸려서 이제 전주 지역에 있는 그런 다양한 비건 식당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비건 맵을 제작해 보거나 이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혜정 씨 전공이 패션 쪽이에요. 패션. 근데 원래 그 패션 쪽으로 이렇게 그 전공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혜정 씨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네네. 사실 막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패션 업계라든지 패션이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버리는 옷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 또한 이제 한두 번 옷 입고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제가 제 스타일에 맞는 옷을 고르고 또 저희 옷장에 있는 안 입는 옷들을 최대한 이제 매치를 해가면서 다양하게 입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패션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패션 리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랑 같은 고민하고 있네요. 저도 패션과를 다니다가 자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런 의미에서 자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살을 계속 이렇게 찐 상태로 다 유지하는 처음 듣는 이유가요. 얘기라. 네. 옷을 또 사이즈를 줄이면 또 사야 돼요.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계속 이 상태로 좀 빠지면 찌우고. 그런 뜻이었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처음 듣네요. 박범 씨, 친환경적으로. 그 뭐 저번 주에 뭐 옷 샀다고 자랑하던데 지금 그거 처음 보거든요. 제가 입고 나온 이거요? 거. 예. 네, 처음 입었습니다. 입던 옷이에요? 새로 산 옷이에요? 샀습니다. 볼 때마다 옷이 바뀌던데. 네, 10년간은 이 몸매를, 이 몸뚱이를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입으려면. 아, 그러네요. 네네. 네. 아무튼 오늘 그 방송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거든요. 네. 저 밥 먹기로 했는데 박범 씨는 계속 유지하려면 식사는 못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범 씨. 아 진짜 먹는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채식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은혜 씨가 채식을 채식주의자인가요 본인이? 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도 환경이나 자연,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요. 채식으로 입문해서 채식이 환경과 동물권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 운동도 열심히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명절에 어른들이 이렇게 네. 야 고기 먹어야지 와, 살 갈비. 좀 쪄 소고기 이러시면서 왜 고기를 권할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단호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비건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인식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좀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때는 플렉시테리언이라는 그 비건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비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뭐 회식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네. 1차부터 2차 고기, 3차 고기 이렇게 네.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럴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계별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처음에 인식이 많지 않았을 때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고깃집에 가면 상추쌈을 먹는다던가 치킨집에 가면 치킨무랑 사이드로 나오는 감자튀김을 먹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도 되도록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플렉시테리언 그게 무슨 얘기예요? 플렉시테리언은 비건을 지향하되 비건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어떤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허용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유연한 네, 그렇죠. 명절 때 할머니가 고기 네. 먹어 하면 이제 예 하면서 먹기도 그렇지. 하고 그런 단계들을 네. 거친다. 플렉시테리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어트를 좀 할 때만 채식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웬만하면은 막 이렇게 다 기름에 막 하고 그쵸. 뭐 볶고 맛있죠. 지지고 볶고 하는 그 고기류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근데 그 채식주의를 하는 게 그 환경 보호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육식을 만약에 나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 그 국가 탑3가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육식이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그 고기를 섭취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그 공급에 맞추려고 이제 대규모 축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렇게 소비가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기후 위기를 더 가속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육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은혜 씨처럼 다른 분들도 채식을 하고 있나요?
저희 팀원이 전원이 다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이제 채식도 단계가 있는데 육고기를 먹지 않는 단계랄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먹지 않는 단계, 뭐 달걀이나 유제품을 먹지 않는 단계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고기는 먹지 않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섭취는 하지만 좀 지양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육고기를 먹는 분들도 있지만 다 각자 속도가 다르지만서도 이제 그 육식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비건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와,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왕돈가스 먹기로 했거든요. 한식 자리가 거기. 왕돈가스를 만약에 이은혜 씨랑 가면은 돈가스는 안 드시고 그 옆에 그 위에 있는 샐러드나. 샐러드 그거 그다음에 단무지. 단무지 그것만 이렇게 네. 그것 같아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먹어.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없겠지. 어르신들은 좀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이제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이런 걸 채식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비건 음식이나 비건 라면 같은 게 새로 나오면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먹어보고 맛있다고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이제 관심을 부탁드려요. 알고 오히려 네. 정보를 주는 상황이 됐군요. 네. 뭐 음식부터 뭐 아까 우산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실천 중이신데 일단은 그 민선 씨 네. 쓰레기 줄이기에 진심이라고.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로 웨이스트를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한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3, 4년 전쯤부터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이제 단어가 붐이 일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 그걸 접함으로 통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프리데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에 진심이다 할 때 이 쓰레기를 줄인다는 말이 단순히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지구 생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이제 쓰레기를 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생활에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장 볼 때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줄이는 방향도 있고 이제 플라스틱을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을 생활에서 하나씩 줄여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기 내 이런 활동이 또 있다면서요. 뭐 사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막 음식 요리해가지고 먹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배달을 좀 자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막 일회용 용기가 막 너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자 식당 가서 먹는 것도 좀 약간 번거롭고 좀 약간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테이크아웃을 해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기를 가져가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던데요. 용기 내는 비결? 네. 이제 용기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게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그 음식에 대한 이제 그 용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용기를 준비를 할 때는 배달 어플을 사용해서 그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용기들을 집에서 챙겨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 같은 경우도 김치나 단무지 먹고 싶으면 작은 용기들을 따로 챙겨가서 챙겨오는 편입니다. 태은네. 네. 저기 일회용 그릇 쓰지 말고 용기를 내서 용기내. 용기를 너무 큰 걸 냈다가 좀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만. 이만한 걸 너무 큰 거 가져왔다 이러시더라고요. 대문짝만한 걸 갖고 왔구만. 그러면 이거 뭐 더더라는 얘기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용기내를 아르바이트에서도 한 적이 있다고요? 용기를 내서? 네, 제가 지금 이제 한 5년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이제 사장님이 용기내 캠페인을 하는 곳에서 제안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을 받자마자 그러면 민선이도 하는데 우리 가게도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 받은 걸로 인해서 이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좋은 사례로 작년에 이제 KBS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수환 씨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녹취록을 받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우연하게도 모든 강연자분들이 생태, 농촌, 환경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전환마을 토트네스, 영어로 트랜지션 타운 토트니스라는 영국의 작은 그 자연주의 마을에 갔다 오신 예. 분께서 하신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대로라면은 우리에게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고 화석 연료는 고갈될 거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서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지금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로 줄여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것을 본 이후로 어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우연하게 학교 게시판에서 프리데코 모집글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대단한 뭐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프리데코 1기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입을 하게 됐고요. 프리데코 가입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친환경적인 삶에 조금씩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녹색 그 아버지네. 아버지 회장님. 회장님 같아요. 그죠? 저도 채식이 환경이나 건강에 좋다는 건 하지만 좀처럼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이수환 씨는 다른 분들보다는 뒤늦게 이렇게 친환경적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시니까 어땠나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채식을 해보려고는 했는데 막상 식당에 가서 채식 메뉴가 찾아보면 잘 없기도 하고요. 채식 메뉴가 있더라도 가격이 15,000원대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채소나 과일 값이 만만치 않아서 그마저도 제대로 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채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환경을 지키는 청춘 프리데코 활동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있죠. 콘센트 뽑는 거, 뭐 맞아.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 이용하는 네. 것 등등.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곽범 씨가 준비를 했죠.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그 시간, 네, 바로 곽범 차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환경을 위한 시간인 만큼 차트도 특별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 재활용한 상자에 글을 써서 박스. 네, 박스. 네, 여기 이걸 또 직접 프리데코에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환경이 담긴 네, 주제인데요. 한번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프리데코가 추천하는 친환경 생활 팁. 헤이. 네, 정말 꿀팁들 모았습니다. 네. 자, 이것만 바꿔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칫솔 대신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네, 대나무 칫솔을 써주세요.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은 못 써봤고요. 저는 그거 써봤죠. 죽영? 소금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안 갖고 가면 잘 닦이더라고. 대나무 칫솔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걸지. 대나무 칫솔. 네. 네, 대나무 칫솔은 뭘까요? 이 칫솔은 보통 칫솔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른 대나무로 대체를 해서 쉽게 썩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용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사용감은 똑같고요. 다 쓰신 다음에 그대로 버려주시면 굉장히 잘 썩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양치하지 마시고 대나무 칫솔로 양치해보시라고 제가 홍석은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직접 보시게. 네, 네. 네, 직접. 네. 첫 번째 차트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갑니다. 네. 자, 샴푸통 대신 네모를 써주세요. 뭘까요? 네모? 네모. 저. 네. 네.
아니 아까 그 뭐 대나무 칫솔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나무가 진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샴푸통 대신에 이것도 이제 그 대나무 대나무통. 통을 대나무통. 거기다가 이제 샴푸 맞는 거. 거예요. 그 대나무를 써주세요. 샴푸통 대신 대나무를 써주세요. 네, 대나무통. 이렇게 앞에 잘라서. 대나무 동호회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럼 한번 그럴싸하긴 했어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샴푸 바를 써주세요. 샴푸바? 네, 샴푸 바. 어떤 분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샴푸 바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비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성분은 샴푸랑 비슷한데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얘를 사용을 하면 이제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아서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쓰면 사라지고 이제 다들 생소하시겠지만 샴푸바 같은 경우에는 거품망을 사용하면 그 거품이 쉽게 나서 이제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리실 때도 거품망을 그대로 걸어서 이제 말리시면 사용하시기 편리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긴 머리에는 쓰기가 좀 불편할 것 같고 왠지 뻣뻣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꺼려지긴 한데 괜찮아요? 네, 저도 머리가 좀 긴 상태인데 잘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린스 바나 이제 트리트먼트 바를 이용하셔서 머리 긴 머리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다 있군요. 그렇군요. 예. 네. 그것도 혹시 또 누구 주시나요? 저는 이제 긴 머리에 사용해 보시라고 네. 이제 김태은 MC님께 선물로 드리고 아, 저에게? 네, 이따 갈 때 드릴게요. 네, 예. 잘 써볼게요. 네. 저도 머리 고맙습니다. 긴데 아. 저희 지금 그런 하지 말걸 안 그러니까요. 제 MC 두 분만 받으시고 저희 패널들도 조금 분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이번에 맞추고 싶다. 아크릴 수세미 아시죠? 네. 아크릴 수세미 대신 네. 네모를 써주세요. 아니 아까 제가 선물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꼭 맞춰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크릴 수세미 대신에 네. 그런 거 있더라고. 천연으로 있더라고. 말려가지고 막 수세미. 천연 수세미. 천연 수세미 있죠. 정답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천연 수세미 정답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수세미인데요. 그 식물 수세미 아시죠? 예.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쵸. 네네네네. 보통 아크릴 수세미 사용하시는데 처음에는 잘 닦이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기름때가 뭉쳐가지고 물과 세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사용할 때마다 그 아크릴 수세미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천연 수세미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건데 물에 불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후라이팬 같은 거 닦을 때도 부담 없이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천연 수세미 말고 커피 자루나 이제 코코넛 껍질로 만든 다양한 천연 수세미가 있으니까 맞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되겠고 네. 정답을 맞추신 이지호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할 게 정말 많네요. 그리고 맞춰주시면 진짜 선물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는 문제. 이번에는 욕심이 좀 많은 이대원 총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탁 세제 대신 네모를 써주세요. 자, 뭘까요? 네, 제가 해도 됩니까? 네. 아, 빨래비누. 비누? 빨리 빨래 빨래비는 비누요? 어떻게 이제 해요? 아셨죠, 이제? 네. 땀이 나네요, 막. 예. 제가 옛날에 막 땀나면 이걸로 막 목욕됐거든요. 네. 요걸 책칸에 쓸어가지고 네. 다 이렇게 살게살게 부셔가지고. 예. 저도 막 웃음이 나오네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쓴다. 빨리 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빨래 비누일지. 하나, 둘, 셋. 정답! 네. 정답은 소프넛을 써주세요. 소프넛?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천연 열매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친환경 세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물에 넣고 끓이셔가지고 농축액으로 만들으셔서 이제 세탁기에 집어 넣으셔서 액체 세제처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텀블러에 넣고 물이랑 같이 흔들어 주시면 천연 계면 활성제인 사포닌이 들어가 있어서 거품이 엄청 잘 나요. 그래서 네, 설거지할 때 쓰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은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5번째 팁입니다. 일반 치약 대신 네모를 써주세요. 일반 치약 대신 기회를 먼저 한번 드릴까요? 아, 예, 한번 해보죠. 잘은 치약 대신 뭘까요? 고체 치약. 고체 치약? 고체 치약? 고체 치약이 있어요? 고체 치약? 네.
고체 치약? 고체 치약일까요? 하나, 둘. 왜? 네? 그 왜? 아, 이거 위에요? 헷갈리네요. 저 한번 떼보겠습니다. 고체 치약. 이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얼핏 봤는데 네. 고체 치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안에다 넣고 오물오물 하다 보면 이제 녹잖아요. 그럼 그때 칫솔을 사용해서 이를 닦으면 된다는 그런 말을 봤어. 기억이 나네요. 이은혜 씨 맞나요? 진짜요? 누구 이게? 네. 이수환 씨? 이수환 씨?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고체 치약인데요. 저도 써본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를 입에 넣고 씹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칫솔질로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네, 고체 치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치약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치약에서 흔히 쓰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아니라 천연 계면 활성제를 썼기 때문에 몸에 덜 해롭다. 마지막으로 이 상쾌함이 다소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선물은 정답을 맞히신 조규철 단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진행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저뿐이네요. 네. 자, 좀 힘을 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비닐 랩 대신 네모를 써주세요. 랩 대신에. 랩 대신. 이건 조금 어려운 거. 정답. 네, 정답. 봉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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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다리 하나 주세요. 봉다리. 봉다리. 또 뭐 그게 기회 드릴게요. 비닐. 없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네. 자, 비닐 랩 대신 실리콘 랩을 써주세요. 실리콘 랩은 뭐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비닐 랩은 그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닐 랩 성분 자체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란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실리콘 랩은 근데 다회용으로 관리만 잘하면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용기 같은데 네, 이렇게 씌워서 사용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랩 대신 실리콘 랩을 사용해 주세요. 예,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차트를 소개해 주신 박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하시다, 착하셔. 엎드려 실리콘 랩 받았어요. 은혜 씨가 착해. 아,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도 해보고 이렇게 선물도 받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선물은 참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 더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혜정 씨가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이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런 자연주의자 부부인데요. 네. 이분들이 남긴 자연주의자의 충고라는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 예, 앞으로 모실게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연주의자의 충고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집, 식사, 옷차림을 간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의 땅을 느껴라. 농장일이나 산책,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근심 걱정을 떨치고 그날을 살라. 삶과 세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할 수 있는 한 생활에서 웃음을 찾으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관찰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네. 윤혜정 씨가 그 평소에 노래방을 자주 다니셨나 봐요. 네. 네. 밑에 잡으시는 분이 있고 여기 잡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노래방 진짜 자주 다니셨던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라는 그 마지막 문구가 참 와닿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도 다 세상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무슨 일인가 앞장서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뒤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가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좋은 일이니까 그런 강박관념을 살아서 그러지는 않는 거죠.
사실 저는 환경단체 대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쓰나 안 쓰나 하는 그런 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좀 자기 검열을 하는 편이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채식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인이랑 기념일 날에 맛있는 걸 먹으려고 레스토랑을 갔는데 해산물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값비싸게 이제 주고 먹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걸 올렸다간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가 또 그렇게 될까 봐 그냥 혼자만의 추억으로 이렇게 간직한 적도 있습니다. 모유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초반에는 강박증이 매우 심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보통 여름 이제 되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마시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왜 플라스틱을 사서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강박이 매우 심했는데 그게 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좀 옥죄이게 되면서 무기력감도 함께 오더라고요. 이런 활동에 대한.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이 활동을 재밌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제 가치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활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쭉 차트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이 좀 있으시다면 하나씩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윤혜정 씨부터. 네네. 생각보다 다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요새는 모바일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 중고 마켓이나 이런 데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쪽에 계시는 우리 이은혜 님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는 안 쓰는 플러그를 빼놓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잠깐 1초의 시간이지만 귀찮지만 이게 완벽하게 대기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추천드려요. 저는 이게 뽑고 하는 게 귀찮아서 뭘 했냐면은 그렇게 똑딱 하는 거 있죠. 스위치 키고 끄고 그거 그렇게 해도 지금 좋죠. 해놨습니다. 네네. 자 우리 김민선 님도 저는 냉장고를 비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냉장고를 꽉 채워서 쓸 때보다 이제 70%나 60% 정도 덜 채우고 쓸 때 소비되는 전력이 더 적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버려지는 음식물도 아낄 수 있으니까 냉장고 비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냉장고를 비우면 빨리 먹어야 되겠네. 자 이수환 씨. 불필요한 메일은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지워지지 않은 스팸 메일로 인해서 연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일을 잘 지워주시기만 해도 지구 환경이 조금 덜 나빠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모유진 씨도 한 말씀. 네, 저는 그 세탁기 사용할 때 그 세탁기 키로수를 모두 맞춰서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씩 하다 보면 물도 그만큼 더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14kg면 14kg의 양에 맞춰서 돌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아름들이 대표님, 올해 이제 프리데코를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시장 가방 우체통을 제작을 조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제2회 전주 환경축제를 좀 열어서 더 많은 전주 사람들이 좀 모이고 같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비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식주의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전주 시민들이 채식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 비건 레시피 모임을 좀 꾸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비건 레시피 모임은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조금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지구를 생각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우리 이분들에게 드릴 책 어떤 책입니까? 네, 딱 맞춤한 책입니다. 빛의 바다라는 책인데요. 그림책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누리는 장르로서의 그림책입니다.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 수채화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바닷가에서 떠밀려온 유리 알들이에요. 그 유리 알들을 동해바다에 작업하는 작가가
그 산책하면서 모은 유리알을 가지고서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소년이 등장하는데 바닷가에 사는 소년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침침해지는 거예요. 바다 가까이 있는 바다가 이렇게 아파하는 만큼 본인의 눈빛이 흐려지는데 어느 날 내 눈빛이 밝아지는 그 빛을 좀 찾고 싶다 해서 우연하게 바다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난 이 기후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바다 동물들을 만나서 치유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자기의 이 밝은 빛을 찾게 되는 여행이거든요. 여행이 끝난 다음에 정말 환한 빛을 찾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지구 별도 그렇게 다시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 프리데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지구를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의미 담고 있고, 또 우리 무 대표님 열심히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선물로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친환경 실천이 사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렵지 않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청춘 활동가 여러분의 그 활동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 딱 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젊은이들이 네.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 소중한 지구는 우리만 쓰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럼요. 후대에게 물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거 평소에 꼭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자원이 미래에서 빌려온 거라고 하니까 잘 쓰고 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도 옷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텀블러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